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포스팅 성공적으로 진출해도 했습니다. 이 진출한 계약 팀이 또 깜짝 팀이었는데 바로 LA 다저스,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과 계약을 또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포지션 경쟁자, 이 주전 2루수로 낙점이 됐었던 개빈 럭스 선수가 전격 트레이드되면서 2025 시즌 김혜성 선수의 주전 2루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 저희가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MLB.com 이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발표입니다. 신시내티 레즈가 다저스로부터 2루수를 소화할 수 있는 럭스를 영입했다. 이로써 신시내티는 공격적인 부분 보강에 성공을 했고, 반면 다저스는 유망주 마이크 시로타 신인 지명권을 받는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사실 LA 다저스 경기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개빈 럭스라는 선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뭐 메이저리그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누군가 굉장히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선수가 2019년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데뷔를 했는데 2016년에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시즌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0번으로 다저스에 지명이 됐고요. 2020년을 앞두고는 메이저리그 유망주 랭킹 전체 2위에 올랐을 정도로 정말 유망한 선수였어요. 그런데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후에는 그 기대치를 또 채우지 못하고 좀 부진했었던 모습을 또 보여줬었는데요. 지난해에는 다저스의 주전 2루수로서 활약을 하면서 타율은 2할 오픈 1, 2, 10홈런에 50타점, OPS 0.703을 기록을 또 했습니다. 이제 기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김혜성 선수가 다저스 계약했다 딱 얘기 나왔을 때 위원님께서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왜 저 강팀이지? 왜 강팀이지? 근데 저는 사실 뭐 메이저리그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포지션 경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일 포지션에 얼마나 막강한 선수가 있는지에 대한 잘 사실 몰랐거든요. 그건 이제 첫차 말씀드리겠습니다. LA 다저스 하면은 그냥 딱 뭐 떠오르는 거 그냥 오타니, 뭐 박찬호, 류현진 선수가 뛰었던 팀. 그리고 뭐 많은 한국인이 알고 있는 팀. 뭐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지. 근데 금액을 이렇게 딱 그 비교가 됐었죠. 애너하임하고 LA 에인절스. 그렇죠. LA 에인절스하고 그게 금액적인 부분의 조건이 좋은 팀들이 아무래도 기회가 많이 돌아가니까 미국은. 그래서 왜 저 더 힘든 도전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요.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이제 에이전시 측, 김혜성 선수의 에이전시 CAA 측에서는 에인절스가 5년에 2,800만 달러 이 제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조건일 경우에는 5년에 2,200만 달러이기 때문에 이 최대 조건으로 보더라도 600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현지 매체에서 LA 에인절스의 그 담당 기자가 보도한 내용은 내가 듣기로는 보장 금액이 다저스가 더 컸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에인절스의 5년에 2,800만 달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옵션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었고, 그랬을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가장 많은 다저스를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막 오타니 선수도 조언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혜성 선수가 막판까지 고민을 이어간 이유는 확실히 이제 다저스라는 팀이 주전 경쟁이 좀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닐까 일단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혜성 선수 사실 메이저리그 진출을 하기 전에 한국 프로야구에서 보여준 모습,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김혜성이야말로 정말 완벽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그 팀메이트들에 대한 리스펙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말 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관리. 뭐 근데 진짜 자기 관리를 하는 선수는 김혜성이다. 치열하다. 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저도 저번에 그 스토킹에서 이제 송성문 선수하고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다가 도대체 김혜성 선수 어떤 게 그렇게 눈에 띕니까? 물어봤더니 먹는 음식 하나하나부터 운동하는 그 루틴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거는 진짜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를 엄청나게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O 리그에서 거의 뭐 최정상급의 그런 기량을 뽐내고 지금 뭐 메이저리그에 이제 진출을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도전이다라는 생각 정말 해요. 그렇습니다. 나무도톨리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기훈 팬으로서 본 김혜성 선수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수라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노승영님께서 김혜성 선수 이렇게 5글자로 얘기를 했죠. 다저스니까 다저스라는 팀이 사실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이고 최고의 스타를 보유한 팀이고 또 국내 팬들에게도 가장 익숙한 팀, 인기 많은 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김혜성 선수는 뭐
물론 경쟁은 힘들지만 경쟁에서 이겨냈을 때 가장 많은 것을 또 얻을 수 있는 구단을 선택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죠. 키움에서 있다 보니까 또 우승 반지도 하나 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런님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역시 월드시리즈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구단 단연 뭐 다저스니만큼 김혜성 선수가 또 이 다저스의 우승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서 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궁금한 건 김혜성 선수가 이제 주전 2루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주전 2루수 경쟁을 또 따낼 수 있을까? 요거인 것 같아요. 네. 김혜성 선수의 영입으로 다저스의 센터 내야수 자원이 풍족해졌다. 김혜성은 럭스와 같은 20대 중반의 내야수이며 같은 좌타자지만 럭스에 비해서 김혜성 선수의 주루 능력, 주력이 훨씬 뛰어난 것은 뭐 메이저리그를 많이 본 저도 사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럭스 선수는 그렇게 막 도루가 많은 선수가 아니지만 김혜성 선수는 도루 성공률도 굉장히 또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럭스를 트레이드하고 그 자리에 김혜성 선수를 쓰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이 다저스와 계약한 조건 3년에 12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게 184억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184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그렇게 큰 금액은 사실은 또 아니기는 합니다. 다저스 입장에서도 일단 유망주를 영입하는 투자 느낌으로 좀 이제 접근을 한 것 같은데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었던 다저스 두터운 내야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쟁을 이겨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럭스가 이제 트레이드로 팀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뭐 미겔 로하스라는 선수도 있고 토미 현수 에드먼 이 선수는 또 위원님 보셨잖아요. WBC 때. 이 선수 이제 외야수로 뛴다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외야수도 그죠? 뛰고 이 선수는 뭐 2루수, 3루수, 유격수,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여러 포지션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2루수가 된다. 크리스 테일러 선수도 2루수가 된다. 2루가 되는 선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스프링 캠프 때 경쟁을 해야 되는 아이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도 이렇게 내야수들뿐만 아니라 외야수들 중에서 이 제임스 아웃맨이라는 선수도 있고 앤디 파이스라는 선수도 있는데 요 선수들이 이제 외야수란 말이에요. 근데 요 선수 외야수를 이제 벤치 멤버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김혜성 선수는 또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자리, 두 자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자리, 두 자리를 두고 여러 선수들이 또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스프링 캠프 때 위원님께서는 좀 이렇게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지. 참 경쟁이죠. 네. 말 그대로 이제 뭐 많은 경쟁. 근데 최근에 MLB에 진출했던 선수들 류현진 선수 그랬지, 강정호도 그랬지, 김하성도 그랬지. 지금 김혜성 선수의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에 그렇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 보장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전부 다. 네. 제가 볼 때 주전 보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선수는 이정우 선수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반대로 우리는 지금 김혜성 선수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도 그 지역, 그 나라 뭐 그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똑같이. 네. 똑같이 뭐 김혜성이 와서 경쟁을 해야 된다. 똑같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김혜성 선수는 일단은 공격으로만 놓고 보면은 출루하고 도루 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폭발적인 스피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많은 출루를 해서 그리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빈틈없는 수비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네, 뭐 김혜성 선수한테 사실 많은 홈런을 바라거나 많은 타점 생산 그렇죠. 능력을 바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양한 수비 포지션 그리고 공백이 생겼을 때 다양한 포지션을 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충족을 시켜주냐 시범 경기 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느냐 여부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저스도 사실은 지금 김혜성 선수를 내야의 3개 포지션을 소화가 가능한 선수 그러니까 2루, 3루, 유격 다 소화가 되고 외야까지도 볼 수 있는 슈퍼 유틸리티로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은 거를 김혜성 선수가 시범 경기 때 또 보여준다면 스프링 캠프 때 보여준다면 저는 의외로 이 주전 경쟁 가능성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주전 2루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고의 벤치 멤버로서 마이너리그에 만약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콜업 1순위 선수로서 김혜성 선수가 선택받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김혜성 선수가 뭐 물론 알아서 잘 하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시즌을 앞두고 몸을 만드는 거랑 또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몸을 만드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시범 경기 때
빨리 끌어오르지 마. 지금 끌어올리면은 개막하고 나서 페이스 떨어져서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그 한 자리를 두고 다투는 선수들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은 뭐 시즌을 생각하고 미래를 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 시범 경기 때 100%, 120% 미리미리 몸을 만들어 와서 다 쏟아붓는 그런 느낌인데 요게 안 됐었던 선수가 제일 아쉬운 선수. 지난해 이제 고우석 선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고우석 선수도 이제 한국에서 몸 만들던 거에 좀 익숙해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몸 상태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제 시범 경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뭐야 저 준비 안 됐네? 쟤 뭐 한국 보내지만 같이 따라가지만 뭐 쓰지는 못하겠네? 이래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뭐 고우석 선수가 열심히 안 하거나 준비를 잘 그건 못한 아니죠. 건 네. 아닙니다. 고우석 선수도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선수긴 한데 우리나라 KBO 리그하고 네. MLB하고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어떤 영상에서 한번 그 얘기를 봤었는데 스프링 캠프 3일 차에서 5일 차가 되면 게임을 바로 한대요. 그러니까 아예 맞아요. 100% 게임을 할 수 있는 몸을 이제 만들어 갖고 오는 이제 MLB 시스템하고 KBO 리그도 이제 바뀌었죠. 많은 감독들이 비시즌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니 캠프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시즌이 이제 옵 시즌 지나고 나서 이제 온 시즌이 왔을 때 스프링 캠프 때 바로 뭐 열흘 있다가 바로 경기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딱 발표를 하죠. 그러면은 몸을 엄청 열심히 잘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MLB에 진출하고 저희가 이제 그 이름이 거론됐던 선수를 보면 다 MLB에서 한 팀에서는 다 스타고 핵심 선수예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도 예외는 없어요. 똑같이 그 정도의 날짜가 되면은 경기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건 이제 만약입니다. 뭐 고우석 선수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다라고 하면 LG에서 스프링 캠프 시작하고 열흘이 지났는데 고우석 선수가 게임을 던졌는데 별로야. 그래도 기다려주죠. 그죠. 몸 만들 때까지. 기다려주죠. 맞아. 15 경기까지 기다려줍니다. 다 기다려주게 돼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 레벨이면. 근데 지금은 다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프링 캠프가 열리고 나서 며칠 있다 게임을 바로 하는 시스템에 전혀 익숙치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좀 그 경험이 쌓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혜성 선수도 물론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 하겠지만 이런 그 과정을 또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에 이제 출발부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또 한국 프로야구와 메이저리그의 좀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번 이제 럭스 선수가 또 트레이드가 된 것은 김혜성 선수에게는 또 분명한 호재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럭스 선수가 포지션이 사실 다저스에서는 2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포지션 유동성, 여러 포지션이 되는 선수들을 좋아하는 다저스 입장에서는 좀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김혜성 선수도 역시 중요한 거는 다양한 포지션 다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혜성 선수가 결국에 이제 다저스의 주전 이루수가 될 수 있을 확률,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50대 50이라고 50대 봅니다. 50이다. 네,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팀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김혜성 선수도 특히나 뭐 많은 경기는 아니었지만 또 한 두어 경기 정도 서울 시리즈인가 거기서 그렇죠. 연습 경기에서 또 선을 또 보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계속 스카우트들이 따라다니면서 김혜정 선수에 대한 체크도 분명히 했을 거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들을 다저스가 그래도 뭐 아시아권에 있는 선수들 영입 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죠. 또 잘 써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한 50대 50인데 진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뭐 시범 경기를 좀 지켜봐야죠. 거쳐봐야지 네네.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 뭐 아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김혜성 선수의 놓여진 그 상황, 전체적인 다저스 로스터 상황까지도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만에 하나 마이너리그에서 또 출발을 하게 되더라도 금방 또 기회는 온다. 그리고 그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선수가 김혜성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또 많은 응원, 그리고 너무 또 걱정 많이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